매일 건강하라고 먹던 그 생선이 당신의 기억력과 신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는 그 생선 때문에 병원비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뇌와 심장을 되살릴 안전한 생선 3가지와 해독 루틴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생선이 오히려 뇌와 심장, 신장을 망치는 독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24년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중금속 축적으로 인한 만성 피로, 기억력 저하, 신경 손상을 겪고 있었어요. 연구팀이 그 원인을 추적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생선 선택의 착각이었어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생선이 사실은 매일 조금씩 독을 쌓고 있었던 거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건강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42년간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며 좋다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병원비를 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달리 몸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 기능은 30%가량 감소하고 신장의 여가 능력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3가지, 그리고 대신 먹어야 할 생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해온 5분 해독 루틴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루틴만 따라하셔도 체내에 쌓인 중금속을 자연스럽게 배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피해야 할 생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자주 드시는 생선일 거예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바로 참치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몸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건 젊을 때 이야기예요. 제 환자 중에 74세 박정희 어르신이 계셨어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가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점심마다 참치 통조림을 챙겨 드셨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드셨죠. 이게 뇌에 좋다면서요? 치매 예방한다면서요? 라고 하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끝이 저리더니 점점 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말도 약간 어눌해지셨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놀랐어요.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였습니다. 신경계 손상 초기 단계로 진단됐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는데요. 하시는 어르신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치는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선이에요. 큰 참치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먹었죠. 이 과정에서 수은이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해요. 미국 FDA 보고에 따르면 참치 속 메틸수은 농도는 0.51에서 1.5mg/kg에 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냐면 작은 생선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EPA에서는 메틸수은이 뇌와 신경계, 신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고 경고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해독이 되는데 65세 이후엔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치매, 언어장애, 만성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통조림 참치에는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캔 내부 코팅에서 나오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당뇨와 심장병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에 과다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고혈압 환자에겐 폭탄이나 다름없어요. 건강식이라 믿고 먹었는데 사실은 신경독, 환경호르몬, 고혈압의 트리플 위협이었던 거죠. 다행히 박정희 어르신은 참치를 완전히 끊고 해독 치료와 식단을 바꾸셨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아니라 머리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손주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참치 하나 끊었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참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생선이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은 민물고기입니다. 민물 매운탕이 보양식이라고요? 예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위험식입니다. 69세 이모 씨는 평소 몸이여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가물치 매운탕을 드셨어요. 주 2회 정도 거의 1년 넘게 드셨습니다. 가물치가 기력 회복에 최고라는 말을 믿으셨거든요. 남편이 수술하고 회복할 때도 좋았다면서 본인도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화제만 먹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달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오셨고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한숨이 나왔어요. 간에 간디스토마 알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담관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였어요. 선생님, 저는 매운탕 끓여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팔팔 끓였는걸요?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끓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은 끓는 물에서도 3분 이상 버텨요. 게다가 생선 속 깊이 박혀 있으면 열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매운탕처럼 큰 덩어리로 끓이면 속까지 완전히 익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 외에도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간, 폐, 장을 손상시켜요. 심하면 간경변이나 담낭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도 간디스토마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어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강과 호수는 예전과 달라요. 공장 폐수, 농약, 생활하수로 오염됐습니다. 그 속에서 자란 민물고기에는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축적돼 있어요. 거기에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까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죠. 질병관리청 2024년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민물고기 회는 바닷물고기 회보다 치명적 식중독 위험이 15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면역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는 이겨낼 수 있었던 균도 이제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모 씨는 다행히 약물 치료로 기생충을 제거하고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간 기능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보양한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간을 망쳤네요 라고 하시며 한참을 우셨어요. 젊을 땐 괜찮았던 음식이 노년기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물 매운탕은 이제 식탁에서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런데 바닷물 고기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생선을 말씀드릴게요. 양식 우럭입니다. 담백하고 살이 많아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양식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73세 최모 씨는 우럭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뼈도 발라내기 쉬워서 주 3회 정도 우럭조림이나 우럭구이를 드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의뢰 우럭 요리를 해주시곤 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우럭이 제일 맛있어요 라는 말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겨울 감기 기운이 있더니 순식간에 폐렴으로 악화됐어요. 급하게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 항생제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항생제를 써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제내성균 감염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동시에 저항성을 가진 세균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약도 잘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시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양식 우럭이었어요. 양식장에서는 좁은 수조에 수천 마리의 우럭이 빽빽하게 모여 자랍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감염병이 쉽게 퍼지죠. 그래서 양식업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투여해요. 문제는 이 항생제가 생선살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UCLA 헬스 2023년 연구 보고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양식 어류의 48%에서 항생제 잔류 흔적이 검출됐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한 생선이 사실은 미량의 항생제를 함께 삼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조금씩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속 장내유익균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가 생기죠. 더 심각한 건 내성균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균들이 항생제에 익숙해져서 정말 아플 때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최 모 씨는 결국 3주간 중환자실에서 특수항생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럭 좋아한다고 먹었다가 이 고생이에요. 손주들한테 미안해서 하시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양식 생선을 먹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항생제를 매일 조금씩 삼키는 일입니다. 항생제에 익숙해진 세균은 나중에 치료 자체를 거부해요. 이제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피해야 할 것만 말씀드리면 불안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비린내가 나서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고등어야말로 노년 건강의 보물이에요. 오메가3가 지방산인 DHA와 EPA가 연어보다 풍부합니다. 뇌세포막을 보호해서 기억력, 저하를 늦춰주죠. 실제로 제 환자 중에 고등어를 주 2회 드신 분은 같은 나이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으셨어요. 게다가 고등어는 먹이사슬 중간 정도에 있어서 수은 농도가 낮아요. 참치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삼치입니다. 삼치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정말 잘 돼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죠. 여기에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해요.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조기입니다. 조기는 옛날 음식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완벽한 노년식이에요. 칼슘과 인이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뼈가 약해지시는데 조기가 정말 도움이 돼요. 이 3가지 생선을 더 건강하게 먹는 황금 3원칙도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세요. 중심 온도 63도 이상으로 조리하는 게 중요해요. 회나 반쯤 익힌 생선은 이제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장과 피를 철저히 제거하세요.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은 대부분 내장에 축적돼 있어요. 깨끗이 손질하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니까 국내산 자연산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약속드린 오븐 해독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1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세요. 여기에 현미식초 1스푼을 섞고요. 이걸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간에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현미식초는 혈당을 조절하고 중금속 배출을 촉진합니다. 여기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반찬으로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해조류의 알긴산이 중금속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 주거든요. 영국 임상영양학 저널 2024년 연구에서도 해조류와 비타민C 조합이 체내 중금속 배출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루틴을 3개월만 따라하신 분들은 피로감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참치 대신 고등어, 민물 매운탕 대신 삼치, 양식 우럭 대신 조기를 선택해 보세요. 생선 하나 바꾸면 노후가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재료를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